사실상 모든 것을 러시아가 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협상에 실제로 들어가면은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나토가 미국에 빠진다면은 유럽을 각성해야 되겠죠. 각자 핵무기도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과 급속히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유럽은 전혀 힘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러우 전쟁의 종전 시기 발언을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일단 협상 관련 사항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서 처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24시간 100일 6개월 이거는 미국에 있는 대중들한테 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협상 상대방이 러시아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일단은 초기에는 트럼프는 정보 실패를 겪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바이든 정보 부서가 생산한 정보가 거짓일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그걸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걸 저는 이제 정보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도 중요하죠. 미국의 DNI 국장,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이거는 이제 국회 정보 부서의 정보를 다 취합해서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이제 안보 보좌관한테 요약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거르는데 정보 기관들이 CIA도 있고 DIA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오염 문제가 생기죠.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게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북한군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CIA 국장은 트럼프 취임하고 3일 만에 취임을 했고요. DNI 국장은 엊그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CIA 국장이 한 3주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꽤 정보를 그 사이에 세탁을 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DIA나 이런 데는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군 조직이라서 DNI 국장이 취임해야 그걸 정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완전한 것은 DNI 국장이 취임해서 한 3, 4주 지나면은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이미 CIA가 어느 정도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에 정보가 상당히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그 정보 실패가 있었고 그래서 뭐 종전 시기를 자꾸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겹쳤고 아까 이야기한 대내 선전용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모든 것을 러시아가 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협상이 될 것인가 되게 궁금했는데 트럼프가 상당히 그래도 협상의 기술이 있다는 것이 협상을 일단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협상에 실제로 들어가면은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실익을 가지고 명분은 미국이 가지는 쪽으로 이렇게 양보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전장에서 지고 있으니까 협상 안 하면 나 전쟁 끝까지 하게 되게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면 너도 힘들다 이렇게 되는데 그 상황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적당히 하고 빠지려고 할 것이고 자기가 승리했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잘못을 과거의 잘못으로 이렇게 뒤덮고 나가야 출발이 좋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협상의 출발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푸틴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협상했던 내용을 자기 이제 SNS 트루스 소셜에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옮기진 않겠지만은 거기서 포인트가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가 있는데 빨리 설명을 하면 장시간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긴장한 것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거죠. 쓸데없는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중동, 에너지, 인공지능, 달러의 힘 등 기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 말은 뭔가 미국과 러시아 간에 다룰 포괄적인 아젠다를 다 다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요구한 것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역사와 제2차 세계대전에 같이 싸운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 때부터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되게 좋았거든요. 나빴던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소련하고 관계가 나빴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점과 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과거의 시시콜콜을 잘못한 거 빼고 미래를 지향하자. 그래서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했고 그게 지향점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러우전의 살상을 중단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은 반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가져온 거죠. 이걸 출발점으로 어필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가진 무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먼저 이거 선점을 해버렸죠. 푸틴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으면 이야기를 못 할 건데 이걸 자기가 먼저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기로 만들었던 거죠. 굉장히 영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식을 이야기했거든요. 상식은 자기가 선거할 때 계속 캐치플레이즈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에서 서로 억지를 부리지 않겠다 이걸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젤렌스키에 통보하겠다 이 말은 뭔가니까 젤렌스키 너는 빠져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과 러시아가 대부분 하고 나머지는 다 통보해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끼어들면은 이 협상이 오래 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했고요. 그 다음에 협상팀에 대해서 국무장관, CIA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스티브 이트코프 특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협상에 빠진 사람은 키스 켈로그거든요. 키스 켈로그가 지난 11월 당선 이후부터 계속 나가 언론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저 사람 빠져야 협상이 빨리 된다고 선언한 적도 있는데 실제로 빠졌습니다. 저 말은 뭔가 그러니까 저 사람 빼야지 협상이 빨라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협상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했고 그다음 이제 감사 인사를 했는데 두 가지 지금 이 협상을 위해서 푸틴이 노력과 신경을 써줬다 이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마크 포겔을 석방해 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 여기에서 토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굉장히 좋고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냈고 그 마크 포겔은 러시아에 수감되어 있는 교산대 마약 소지 때문에 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이 사람이 CIA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 사람을 석방해 줬기 때문에 미국인들한테는 트럼프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보인다. 뭔가 푸틴한테 통한다 이걸 알려준 거고요. 그리고 푸틴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그 사이에 푸틴을 악마화했거든요. 푸틴이 독재자 푸틴이 야욕을 위해서 뭐 옛날에 뭐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영토를 점령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와 전혀 다르게 이미지를 묘사해버렸죠. 그래서 트럼프가 협상팀을 잘 정리한 거고 제일 먼저 키스 켈로그를 뺀 것이고요. 불필요한 거 자르고 핵심만 정리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는 협상 결과를 통보받는 입장이 됐어요. 지금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지난 12일 날 있었던 우크라이나 안보그룹 우리나라도 거기에 옵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안보그룹 50개국에 있는데 그 안보그룹의 의장을 영국이 처음 맡았습니다. 이때까지 미국이 하다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너가 해라. 갑자기 발 뺀 거죠. 두 번째 이것보다 더 큰 민엔 안보회의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진행되면 4일 동안 하는데 이게 회의 형식을 갖추지만 여기 가서 그 협상팀 국무장관 뭐 보좌관이 아까 얘기했던 협상팀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JD 벤스가 가서 이제 그거를 주도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뭐 설득이고 이렇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미국 정책을 따라간다. 찍소리 하지 마라. 이거를 좀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회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은 흐름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나중에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나토에서 빠지면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나토에서 빠진다는 건 가정해야 되는데 가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 미국이 나토에서 빠지기 힘들다는 것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토가 언제 생기는가 하니까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의 각 나라들이 각자 자기 핵무기 다 만들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거. 특히 이제 독일이 핵무기 만들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영국은 핵무기 미국에서 준 거고요. 프랑스는 독자 개발하는데 그냥 눈 감아 준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나토에 빠졌다가 막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나중에 적용될 문제인데 어쨌든 그 상황을 아시면은 나토는 미국이 유럽을 완전히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독일이 전후에 재건돼서 군사 강국이 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고 그거는 미일 동맹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이 미일 동맹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너는 이제 군사적으로 다시 하지 마라 이걸 하기 위한 거죠. 그 나머지는 전부 정치적 그런 미사 여구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점령국으로서 미국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동맹 관리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정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토의 확장을 계속 해 나간 이유는 러시아의 핵무기를 가까이 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핵 관련 사항은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니까 러시아는 미국의 핵을 쏘려면 미국 본토에 ICBM을 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러시아에 쏘려면은 나토의 핵무기를 배치해가지고 중거리 핵무기로 쏠 수 있거든요. 중거리 IRBM이 ICBM보다 훨씬 맞기 힘듭니다. 그거는 ICBM 오랫동안 날라니까 그것도 되지만은 기술적으로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발견하기도 힘들고 보통 이제 테일러 이렇게 해가지고 트럭을 운반해가 쏘는데 이거는 맞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거리 핵무기 협정도 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90년대 이후에 계속 나토가 동진해온 가장 큰 목적이 러시아의 중거리 핵무기를
거하기 위한 것이고 그걸 가장 나중에 탈출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2019년도에 탈퇴해버렸죠. 중국을 핑계로.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트럼프를 이 전쟁의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전한 건 좀 다르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큰 것을 무시하고 가정을 기반으로 나토가 미국에 빠진다면은 유럽은 각성해야 되겠죠. 유럽 각성하니까 각자 핵무기도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과 급속히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나토가 없어지면은 그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이 러시아, 중국의 영향,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에 들어가고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의 영향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를 택할 가능성이 낮죠. 어쨌든 나토로 묶어두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나토를 통해서 유럽을 묶어둘 것이고 다만 나토 각각에 대해서 국방비를 늘리라고 압력을 넣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국방비 감당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국의 방산업체 매출도 이제 추진하고 이런 상황을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기름이나 가스 사지 말고 미국 걸 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런 걸 보시고 되고 결국은 지금 현재로는 미국의 LNG를 사용하고 있고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값싼 가스나 석유에 의존해온 독일 회사들은 미국이나 중국으로 회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또 트럼프가 들어서 관세 폭탄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장 큰 목적은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그 관세 폭탄을 하는 게 미국 회사가 다른 나라 가서 생산해서 미국을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미국으로 옮기라. 그러니까 이게 무역 전쟁이니까 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미국 회사들을 옮기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핵 불균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의 균형은 수량을 근소하지만 러시아가 좀 앞서고 있고 성능은 러시아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 노후화가 너무 돼가지고 트럼프 1기 때 그걸 현대화 추진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핵무기에 대한 방어 수단, 즉 미사일에 대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수단은 러시아의 S-500하고 S-400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 체제 GMDB라 그러죠. 그리고 SM-3나 사드 이런 걸 능가합니다. 그래서 방어 수단도 러시아가 좀 능가하고요. 기술적으로 능가하는 거죠. 돈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격 수단은 러시아가 각종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수단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미사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조금 더 낫고 압도하고 있다. 그런데 위치 면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미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나토의 동국권 확장이 사실 저런 게 있다.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 때문에 80년대 사실은 반핵 시위가 독일에서 일어났어. 그래서 이게 결국 INF 협정을 맺은 게 레이건 대통령 때 한 거죠. 이게 안 하면은 독일을 통제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다른 형편들은 지금 매우 나쁘다. 트럼프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 보면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이제 정부 수입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머스크가 다지를 통해서 연방 정부 지출 축소를 노력하고 USAID 이런 거 폐쇄 축소하고 지금 감사 조사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도살장 앞에 기다리는 그 소들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임해고 이게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은 다 트럼프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도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고 정부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나토 회원국의 무기를 사라를 압박하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연방 부채가 손쓸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부채뿐만 아니고 단기 부채가 엄청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국제 관계에는 개입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군대를 안 보낼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떻게 되냐? 나토 헌장 5장에 따르면은 회원국의 상위 방위 공약이 있는데 이건 불이행할 게 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리전도 종전을 추구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 가지고 전쟁한다고 난리친다 이것도 없앨 거고요. 그래서 무역 전쟁을 할 거다. 무역 전쟁을 하지만 지금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이 중국 무역에 차지하는 게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중국과 대화를 이야기한 수준이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5월 9일 날 러시아 전성절 행사 5월 9일이 러시아에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참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시진핑이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연출을 할 거고 이란과 핵합의 이런 것도 곧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중동의 평화가 오게 되고 런던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에 너무나 러시아에 대해서 반대 정책을 했기 때문에 현재 브릭스가 손댈 수 없이 성장해 버렸어요. 결국은 저는 트럼프 때 가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우 전쟁 종전 이후의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러우 전쟁을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으로 보시면은 이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세계 정부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지만 세계 정부가 있다고 보시고 이걸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에서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어째 보면 지령 같은 걸 주는 거거든요. 어떤 지침 같은 거. 여기에 세계 뭐 국가 기관에도 있지만 정치 지도자, 기업 지도자들도 있고 그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 다 모아서 지침을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죠 우리가 패션쇼 같은 거 하면은 뭐 밀라노 이런 데서 패션쇼를 하면은 그 다음에 유행될 걸 정해주잖아요. 색깔이나 컬러나 뭐 이런 패션의 복고풍이냐 이런 거 다 정해주거든요. 그게 안 맞추면은 디자이너들이 자기 매출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이 되니까 거기 가서 보고 다음 걸 하는 거죠. 어째 보면 칼텔 같은 건데 그렇지만 주류에 있으려면 거기 끼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WEF도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 하고 있는 것인데 저게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걸 따르다가 유럽이 망했다. 우리도 뭐 따르고 있죠. 저게 앞으로는 저거 따르다가 완전히 망한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테마 뭐 여러 가지 있었죠. DEI나 온갖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전부 나라를 파괴하는 게 됐고요. 현재 유럽은 전혀 힘이 없습니다. 유럽이 힘이 없는 걸 내러티브를 보면 합니다. 그 나토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나토는 나토군 사령관이 있고요. 그 민간은 사무총장이 하는데 사무총장은 유럽 사람이 하고 나토 사령관은 항상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프림 커맨더라 그래요. 최고 사령관을 미국의 사성 장군이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군사 지배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무총장 비서 역할만 하는 거죠. 어째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독립적인 걸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종속돼 있다 보시면 되고 그 사무총장의 내러티브를 보면은 개전 이후에 작년까지 거의 3년 동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를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뭐 얘네들 힘도 없고 멍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하를 했거든요. 근데 금년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거다.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위비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협상에 끼어달라고 막 요구하고 있어요. 힘이 있으면 그런 요구를 안 하죠. 그냥 자기가 협상하면 되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 유럽이 얼마나 힘이 없는가 EU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르슐라 폰데라이언 이 사람도 나가지고 맨날 유럽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별짓을 다 이야기했지만 지금 완전히 꼬리 내리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 살려면은 각국의 민족주의적 지도부로 교체가 돼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리스트들로 대부분 이렇게 정권을 장악했거든요. 그게 계속 돈도 되고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헝가리의 빅터 오르반이나 루마니아나 뭐 이런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다 교체가 될 것이다. 이게 글로벌리스트 아젠다를 추진하면은 미국이 이제 뒷배를 안 봐주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입증을 해버린 거예요. 지도부가 교체되지 않으면 각국은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속국으로 생존해야 되고 러시아와 협력이 불가능하면은 계속해서 생산 기반이 잠식되게 됩니다. 결국은 굉장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국처럼 뭐 파이어 경제, 우리 파이어 경제를 뭐죠, 파이낸스, 뭐 인슈런스, 뭐 리얼 에스테이트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게 모든 나라가 할 수 없잖아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끝이죠. 그리고 이미 뭐 홍콩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고요. 결국 제조업밖에 남은 게 없는데 제조업은 중국에 잠실 당할 거고 그러면 관광이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태국이나 이런 수준을 갈 수도 있다. 조금 한 30년 뒤를 내다보면.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이게 근대화를 일으킨 그게 옛날 이야기가 됐고 망할 일 남았다. 이 정도로 비극적으로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겠죠. 중간에 여러 가지 생존하기 위해서 기반도 형성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세계 정부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자 도생해야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요.